91세에도 매일 병원에 출근하고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는 삶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강 장수의 핵심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드시고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죠. 하지만 정작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네 곳은 매일 지나치고 계십니다. 이 네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요즘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으시나요?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다리가 자주 붓나요? 이 모든 증상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건강 장수의 비밀, 우리 몸의 네 가지 핵심 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관리의 중요성.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발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의 순환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발을 혹사시키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발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분포되어 있죠.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점을 알고 발 관리를 건강의 기본으로 여겨왔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발 건강과 전신 건강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족욕입니다. 저녁 시간에 섭씨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이때 물의 높이는 발목 위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족욕을 할 때 굵은 소금이나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라벤더 오일은 긴장 완화와 숙면에 도움이 되고 페퍼민트 오일은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온도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온도계로 정확히 측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발 마사지입니다. 족욕 후 발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뒤 보습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덜어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차기 쉬워 무좀이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샤워나 족욕 후에는 반드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헤어드라이어의 찬 바람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발톱 관리도 중요합니다. 발톱은 일자로 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둥글게 깎으면 내향성 발톱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발톱 양 끝은 발가락 살보다 약간 길게 남겨두세요. 너무 짧게 깎으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신발 선택도 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앞쪽 공간이 넉넉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굽이 너무 높거나 딱딱한 신발은 발의 자연스러운 아치를 무너뜨립니다. 하루 중 오후 시간에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하루 중 오후에 가장 부어 있기 때문에 이때 맞춰 고르면 편안합니다. 발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앉아서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당기는 운동,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운동, 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서는 운동 등을 하루에 5분씩만 해도 발의 근력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근력이 약해져서 낙상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발 관리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꾸준히 발 관리를 실천하신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활력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가듯 발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족욕과 발 마사지를 시작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면역력의 관문, 겨드랑이 관리. 겨드랑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위입니다.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내고 퇴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면역 초소인 셈이죠. 따라서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면역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겨드랑이 건강을 해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화학 성분이 강한 데오드란트나 향수를 직접 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땀구멍을 막아 땀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것이 림프절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땀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너무 세게 씻거나 때를 미는 것입니다. 겨드랑이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얇고 예민합니다.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피부 표면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유익한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지나친 세정은 이들까지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겨드랑이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척입니다.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순한 비누나 pH 균형이 맞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향이 강하거나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타월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둘째,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피부가 겹쳐져 있어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필요하다면 헤어드라이어에 찬바람을 이용해 말려도 좋습니다. 셋째, 자연 유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 코코넛 오일, 시어버터 같은 천연 성분으로 만든 데오드란트가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땀구멍을 막지 않으면서도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넷째, 림프 마사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2분에서 3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겨드랑이 중앙에 손가락을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피부 표면을 따라 가볍게 쓸어내듯이 하세요. 방향은 겨드랑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해져 노폐물 배출이 촉진되고 면역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처음에는 약간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림프 순환이 막혀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통증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옷 선택도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은 겨드랑이를 압박해 림프 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와이어가 들어간 속옷이나 조이는 상의는 장시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나 린넨 소재의 옷을 입고 겨드랑이 부위가 여유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식습관도 겨드랑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마늘, 양파, 커리 같은 향이 강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채취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충분한 물 섭취는 채취를 줄이고 림프 순환을 돕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드랑이에 색소 침착이나 피부 트러블이 있다면 이것은 림프순환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각질 제거를 해주되 거친 스크럽제는 피하고 효소나 천연 성분의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세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립니다. 또한 만성 피로, 알레르기, 피부 질환 등도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순환의 핵심, 허벅지 안쪽 관리. 허벅지 안쪽, 의학 용어로는 서해부라고 부르는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과 림프절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감한 부위로만 여길 뿐이죠. 허벅지 안쪽으로는 대퇴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다리 전체로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또한 서해부 림프절은 하체에 림프액이 모이는 주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가 막히거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전체, 나아가 하반신 전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다리 부종, 하지정맥류, 다리 저림, 종아리 통증 같은 증상들은 대부분 이 부위의 순환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더욱 흔합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서해부를 압박하여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리가 무겁고 피곤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죠. 셋째,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혈액이 역류하면서 정맥이 늘어나 튀어나오는 질환입니다. 한번 생기면 치료가 쉽지 않고 심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소 허벅지 안쪽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청결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겹쳐져 있고 습기가 차기 쉬운 부위입니다. 샤워할 때 부드럽게 씻어주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가 예민한 부위이므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세요. 둘째, 통기성 좋은 옷을 입으세요. 특히 속옷은 면 소재가 좋습니다.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 습기가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또한 너무 꽉 끼는 바지나 스키니진은 서해부를 압박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림프액의 흐름을 막습니다. 셋째, 스트레칭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동작은 나비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 대고 무릎을 양옆으로 벌립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30초에서 1분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서해부를 부드럽게 늘려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또 다른 좋은 동작은 다리 벌리기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의 2배 정도로 벌리고 서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허벅지 안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숙이고 30초간 유지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유연성에 맞춰 진행하세요. 누워서 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고 양쪽으로 벌립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아 자연스럽게 다리가 벌어지도록 놔두세요. 이 자세로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서해부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저녁에 다리가 부었을 때 효과적입니다. 넷째, 마사지입니다. 샤워 후 보습제나 바디 오일을 바르면서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무릎 안쪽에서 서해부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피부 표면을 따라 가볍게 흘려보내듯 하세요. 이렇게 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1시간마다 일어나서 3분 정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다리를 꼬면 한쪽 서해부가 심하게 압박되어 순환에 큰 장애가 생깁니다. 잠잘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똑바로 누워 자되 무릎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세요. 다리가 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부기가 빠집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허벅지 안쪽의 압박을 줄여주세요. 식습관도 영향을 미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수분이 축적되어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같은 음식을 먹으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를 꾸준히 하면 다리가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10년 넘게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셨는데 이러한 관리를 3개월 정도 실천하니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도 다리가 붓지 않고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죠. 생명의 중추, 등과 두피 관리. 등과 두피, 이 두 부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계와 혈관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등에는 척추가 있고 척추를 따라 중추신경계가 뻗어 있습니다. 두피 아래로는 뇌로 가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 두 부위의 건강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특히 뇌 기능과 직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두통, 어지러움,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러한 증상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등과 두피의 혈액순환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등을 구부린 채 있죠. 이러한 자세는 목과 등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립니다. 결과적으로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특히 목 뒤쪽에서 두피로 이어지는 부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는 후두하근이라는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경직되면 두통과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또한 이 부위를 통해 내척수액이 순환하는데 이 흐름이 막히면 뇌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만성 피로와 인지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등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은 우리 몸의 중심축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수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내장 기관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등에 있는 경혈점들이 오장육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등의 특정 부위가 뭉치거나 아프면 해당하는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올바른 세정입니다. 샤워할 때 등을 제대로 씻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브러쉬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 천연 소재나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 좋습니다. 등을 씻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척추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쓸어내듯 씻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적당한 압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깨 뒤쪽, 견갑골 사이 부위는 신경과 혈관이 많이 모여 있으므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등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5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가장 간단한 동작은 고양이 자세입니다. 네 발 자세로 엎드려 숨을 들이쉬며 등을 아래로 내리고 숨을 내쉬며 등을 위로 둥글게 말아 올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척추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등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또 다른 좋은 동작은 팔을 벽에 대고 상체를 숙이는 스트레칭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팔을 어깨 높이로 벽에 댑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면 등 전체가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30초간 유지하고 3회 반복하세요. 셋째, 자세 교정입니다. 아무리 등을 잘 씻고 스트레칭을 해도 하루 종일 나쁜 자세로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을 등받이에 기대되 허리와 등받이 사이에 쿠션을 받쳐주세요. 어깨는 뒤로 살짝 펴고 턱은 당겨서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등을 펴고 어깨를 돌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넷째, 온열 관리입니다. 등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에 직접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등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주머니나 찜질팩을 등에 대주면 근육이 이완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두피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피는 뇌를 감싸고 있는 피부입니다. 두피 아래로 수많은 혈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고 이 혈관들을 통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두피 건강이 곧 뇌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피를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샴푸할 때도 머리카락만 씻을 뿐 두피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두피에 각질과 노폐물이 쌓여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두피 관리의 핵심은 청결과 마사지입니다. 첫째, 올바른 샴푸 방법입니다. 샴푸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두피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샴푸를 손에 덜어 거품을 낸 후 두피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이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 살을 이용해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마 앞쪽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뒤통수, 옆머리 순서로 두피 전체를 꼼꼼히 마사지하세요. 이 과정을 3분에서 5분 정도 합니다.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완전히 헹궈냅니다. 샴푸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입니다. 샴푸 시간 외에도 따로 두피 마사지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손의 손가락 끝을 두피에 대고 적당한 압력으로 누르면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특히 관자놀이 부위는 중요합니다. 이곳에는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를 악물 때 긴장하는 근육입니다.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긴장성 두통이 완화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30초 정도 마사지하세요. 뒤통수 부위도 잊지 마세요. 뒤통수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양손으로 뒤통수를 감싸 쥐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목 뒤와 두피가 만나는 경계선 부위도 꼼꼼히 마사지합니다. 이 부위가 뭉치면 두통과 어지러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셋째, 두피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채로 방치하거나 자면 두피에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납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뜨거운 바람보다 따뜻한 바람으로 두피에서 15cm 이상 떨어뜨려 말리세요. 모자를 오래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모자를 쓰면 두피가 답답해지고 통풍이 안 되어 땀과 피지가 쌓입니다. 부득이하게 모자를 써야 한다면 가끔씩 벗어서 두피에 바람을 쐬어주세요. 특히 땀을 많이 흘렸다면 젖은 머리를 그대로 두지 말고 씻거나 최소한 말려야 합니다. 넷째, 영양 공급입니다. 두피와 뇌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현미, 통곡물, 달걀도 뇌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이 묽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독소가 축적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들기 전 두피 마사지를 하면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등과 두피를 꾸준히 관리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만성 두통이 사라지고 어지러움도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10년 넘게 편두통으로 고생하셨는데 두피 마사지와 등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니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의 4가지 핵심 부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실천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족욕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족욕을 습관으로 만든 후 다음 주에는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더하고 그 다음에는 두피 마사지를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4가지 모두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해야 하지만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되어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먹고 헬스장 회원권을 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몸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몸과 대화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매일 제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피 마사지와 등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중간중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와 허벅지 스트레칭을 합니다. 저녁에는 족욕으로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루 총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0분입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제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주고 9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 주변에는 70대인데 50대처럼 젊고 활력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40대인데 60대처럼 늙고 피곤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자신의 몸을 얼마나 성실하게 돌보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제 환자들 중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 그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오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하듯이 매일 건강 계좌에 조금씩 입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건강 자산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자를 돌려줄 것입니다. 바로 활력 넘치고 즐거운 노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고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91세에도 매일 출근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부위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내 몸을 돌본다는 것은
나는 건강하게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를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내 몸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기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즐겁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메모지를 꺼내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저녁 족욕하기, 내일 아침 두피 마사지 5분,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